약사님도 그 박하땡 드셔보셨죠? 여기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노화를 늦춰줘요? 노화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지난 6월 달에 실렸었고요. 사람으로 치면 한 7, 8년 정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누구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쵸.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네. 아, 요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처방약 중에 사람의 수명을 한 그래도 2, 3년은 연장시켜 줄 것 같다는 그런 게 약이 있어요. 셀코TV 탐나는 일상 정재훈 약사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도 그 박하땡 드셔보셨죠? 우리가 네. 피로하면 이거하고 우루땡하고 같이 먹고 그러면 피로가 좀 회복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래서. 근데 요즘에는 박하땡보다 다른 음료가 많아서 좀 그랬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무조건 어디 가면 이거 한 박스 사가지고 가는 게 유행처럼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노화를 늦춰줘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노화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지난 6월 달에 실렸었고요.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박하땡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MZ세대 또 세계적으로 에너지 드링크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근데 에너지 드링크에도 바로 이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야, 무슨 에너지 드링크 회사에서 이거 협찬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고, 근데 그런 연구는 아니었거든요. 이 연구 자체가 11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한 연구고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실렸기 때문에 아주 뭐 큰 화제가 됐었죠. 근데 저도 지금 얘기 들으니까 바로 나가면서 박하땡 하나 사 먹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12년을 연구했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타우린은 어떤 성분이 노화를 늦추고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네요. 일단은 타우린 자체는 뭐 방송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오징어 말렸을 때 오징어 말리면 겉에 이렇게 하얀 가루처럼 그 성분이고, 박하땡도 약국에서 구입하시면 2g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의점 구입하신 거에 1g 들어있는 그 물질인데 이게 노화하고 관련돼 가지고 노화를 좀 늦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그동안에 했던 과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에서 그 연구팀이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는 장수나 수명에 대한 연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요. 연구하다가 과학자가 먼저 죽고 그 참가자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생쥐로 실험을 했는데요. 생쥐 실험했더니 타우린을 준 쪽하고 주지 않은 쪽이 생쥐로 치면은 암컷은 한 12% 정도, 수컷은 10% 정도 수명이 연장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수명 연장이라고 치면은 사람으로 치면 한 7, 8년 정도 수명이 길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연구가 되게 그 놀라웠던 거는 그냥 이 수명만 연장이 되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쇠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강 수명에 그런 관련된 그런 인자들은 어떤지를 보니까 뭐 그런 지표들도 대체로 다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이거를 원숭이로도 해보고 생쥐로도 해봤는데 다른 어떤 염증이라든지 뭐 근력이라든지 노화하고 관련된 것들이 좋아지더라라는 거고요. 이게 뭐 놀라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화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네센트 셀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노화하고 관련해가지고 세포들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어. 그냥 자버리겠어. 그래서 약 반쯤 잠든 노화세포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노화세포가 많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노화세포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한테도 너네도 그냥 노화세포가 되라라고 시도를 보내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타우린이 노화세포가 생기는 걸 좀 방지하는 기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익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게 이제 연구에서 나온 거고요. 사람이든 원숭이든 뭐 생쥐든 간에 나이가 들면서 이 타우린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년이 되면은 젊었을 때 80%
떨어져요. 80%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20%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재밌는 거는 이것도 생쥐한테 타우린을 준 시점이 생쥐로 치면은 중년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까지는 타우린 충분하니까 한 중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타우린을 먹이기 시작을 했더니 노화를 좀 늦추고 생쥐 수명을 연장을 시키더라 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연구를 끝낸 게 아니라 원숭이로 한번 연구를 더 하고 원숭이는 수명 연장으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숭이도 수명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원숭이는 건강 수명이 연장이 되는지 뭐 좀 짧게 봤는데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나온 거고요. 사람은 이제 그것도 못하고 사람 피 검사를 해가지고요. 타우린 수치가 높은 사람, 타우린 수치가 낮은 사람이 건강상의 지표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은 타우린 수치가 높은 분들이 복부 지방이 조금 낮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동물 실험에서도 재밌게 타우린을 이거를 보충제를 주게 되면요 지방이 축적이 덜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피 검사에서 수치하고 그 사람의 특징을 본 거라 인과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냥 단순한 상관관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야 이거는 사람 대상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실마리를 주는 연구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타우린이 우리가 흔히 먹는 박하땡에 들어있고 저는 오늘 그 얘기도 처음 알았어요. 약국에서 사면 2가 들어있는데 뭐 편의점에서 사면 1? 그건 또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 보죠? 어쨌든 그러면 약국에서 사 먹는 거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우린은 너무나 유명한 마른 오징어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오징어, 낙지, 쭈꾸미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쭈꾸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100g 먹으면 거기 한 900mg에서 1g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바깥등 2g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 결과 쥐 실험에, 생쥐 실험에 사용을 했던 타우린을 사람한테 썼을 때로 환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한 3에서 6g 정도입니다. 바깥등 약국 걸로 치면 한 3병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카페인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걸 하루에 3병 마시는 것까지는 좀 추천하기는 어렵고 쭈꾸미도 하루에 600g 정도 드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매일이 쭈꾸미 제철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일단 테스트 차원에서 드셔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드시라고 권하기에는 연구 결과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다만 타우린 같은 경우는 뭐 신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한 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게 비싸지 않아요. 요즘에는 직구로 구입을 하셔도 직구로 해야 돼요? 여기는 없나 보지? 국내는 이게 사실 이제 그 드링크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섭취하는 걸로 허용하는 게 기준이 딱 2g까지여가지고 대부분의 제품이 그냥 2g까지만 들어요. 박하땡 한 병이면 끝이네. 그래서 이제 분말로 된 거는 직구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직구로 1kg이면은 이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2g씩 먹는다 그러면 500일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저는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드셔보셨어요? 4g씩 먹다가 지금 이제 하루에 6g씩 먹거든요. 6g씩 먹으면 1kg짜리 통 한 넉 달, 거의 한 5달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혼자서 먹는 걸로는요 효과를 알긴 어려워요. 지금 얼마나 드셔보셨어요? 지금 한 2달 됐거든요. 2달? 근데 뭐 특이한 변화는 잘 모르겠다? 이게 그 관련해가지고 보면 타우린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하는 그런 효율을 좀 높여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향상 이런 거에 도움 된다고 돼 있는데 운동하기 전에 제가 먹고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운동이 좀 더 잘 되면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이 잘 되는 건지 타우린을 먹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또 물에 굉장히 잘 넣고 해가지고 운동하기 전에 처음에는 한 4g씩 먹다가 요즘에 뭐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서 6g씩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각자들이. 이게 타우린을 섭취하는 방법은 뭐 하루에 6g 정도인데 3에서 6g. 3에서 6. 그럼 지금 당장은 이거 나 먹어야지 하는 분들은 박하땡 하루에 한 2병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러셔도 되죠. 일단 우선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 결과가 이게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그 타우린 혈중 수치가 높은 분들이 예를 들면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나타날 위험도 살짝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타우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상관성인지 뭐 이런 거를 알려면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그래서 뭐 신경 쓰이는 분들은 나는 원래부터 난 고지혈증이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도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그럴듯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워낙에 분자가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일단 크기가 작아야 먹어서 흡수도 잘 되고, 흡수가 된 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도 좋을 거고, 세포에서 또 미토콘드리아 있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또 역시 크기가 작은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좀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연구가 좀 긍정적인 게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값이 너무 쌉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드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네, 건강 보조제에 비해서 네. 그 효율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 효과가 없어도 저는 큰 돈 낭비를 하지 않았다.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이 좀. 네. 그럼 이거 말고 요즘에 이제 건강 보조제 네.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누구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오래 사는 건 소용없더라고요. 맞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노화도 좀 늦추고. 그렇죠.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네. 아, 요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들이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연구가 뭐 반짝반짝한 연구 결과들이 있지는 않고요. 그 명을 얘기하기 좀 그러면 네. 그 우리 몸에 네. 그 노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은 뭡니까? 영양 성분 중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약 중에 처방약 중에 사람의 수명을 한 그래도 2, 3년은 연장시켜 줄 것 같다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약을 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노화를 이게 좀 늦춰주는지, 수명을 정말 연장을 시켜주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FDA에다가 신청서를 내가지고 승인까지 받아놓은 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당뇨에 사용하는 메트폴민이라는 약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이 당뇨에서 비롯되는 약들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당뇨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당뇨가 생길 그런 확률이요, 나이가 들수록 증가를 해요. 당뇨 치료제들 중에서 어떤 그런 그 수명 연장이라든지 노화를 좀 막아준다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관련된 약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 전에 살 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당뇨 약 중에 어떤 약은요, 당뇨병이면 소변으로 당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소변으로 당이 더 잘 나가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더 잘 나가게? 네.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이 나가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변으로 당을 더 잘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똑같이 먹어도 소식이나 절식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면 밥 한 공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셈이 되니까요. 근데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이 약도 실제로 혈압도 살짝 떨어지고 약간 소식의 효과를 흉내를 내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썼을 때 어떤 당뇨병이 있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무슨 뭐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장마비 같은 걸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커지는데, 이제 이런 새로 나온 소식의 효과를 흉내내는 당뇨 약들은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소식이나 절식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억지로 굶겨야 되는데 못 참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당뇨약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까 메트폴민 같은 경우에도 드시면 사실은 체중이 살짝 줄어듭니다. 한 2, 3kg까지 빠지거든요. 근데 메트폴민도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 약간 소식의 효과를 흉내내는 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뇨인 분들 데이터를 보니까 당뇨인 분이 건강한 다른 성인보다 수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더 늘어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노화를 연구하는 니르 바즐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같은 팀으로 해가지고 FDA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아놨는데요, 특허가 만료된 약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제약회사에서 돈을 내려고 안 해서
지금 그 연구 승인 받은 지는 벌써 8년째인데 아직도 연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한 얘기 중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네. 다른 얘기는 다 잊고 네. 야, 박하땡 먹으면 오래 산대 이래가지고 또 박하땡을 하루에 막 네. 10병씩 드시는 분 있을까봐 네. 적정량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연구는 그게 3에서 6g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병 아니면 더 드셔도 2병인데 네. 그게 여기 타우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성분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한 병만 드세요. 네, 사실 거기 써있기도 하루 한 병으로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유럽에서는 3에서 6g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내놓은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미노산이어가지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직업이 약사니까 이제 실험 정신으로 좀 본인을 실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사님 새로 책을 내셨어요. 아, 네. 네, 책 제목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식의 과학입니다. 네. 아, 소식이 좋다는 건 아는데 참 힘들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 책인데요. 사실 이제 이 책에 제가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음식 양도 적고 먹는 시간도 이렇게 좀 적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음식을 적게 먹을 때 그게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적게 먹을 때 영양 균형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 그리고 적게 먹는다는 게 도대체 왜 건강에 좋다는 건지 왜 그게 뭐 수명 연장이랑 관련된다는 건지 이유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더 소식하고 운동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쓴 책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식의 효과를 흉내내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들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하는 그런 설명을 통해서 소식이 왜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인지가 아주 깨알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단 체중 조절이나 이런 거 신경 쓰고 계신데 성공을 잘 못하시는 분들 보시고 나면 아마 동기 유발이 확실하게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소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제가 사실 쓰면서 저는 쓰면서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몸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제가 느꼈던 그런 에너지,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책 읽는 분들한테 전해지면 좋겠고. 아니 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락 중에 먹는 락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게 드시면 그만큼 적은 양의 음식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음식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음식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음식을 사랑하고 대신에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조금만 먹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